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이제는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게임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많죠. 예. 사실 얘도 이제 출시된 지 처음 나온 지 한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의 역사가 있고 영화도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바보 된다 이런 역사를 지나서 이제는 영화로 세계를 배우는 어떤 시대가 됐는데 네. 게임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임하면서 세상을 보고 삶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게임을 학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좀 인식하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게임을 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왜 우리 옛날에 비디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량 비디오가 있고 좋은 비디오가 있는 것처럼 네. 게임도 좋은 게임, 나쁜 게임이 있는 거죠. 아마 우리는 나쁜 게임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이 코너에서는 좀 좋은 게임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첫 시간인 오늘 어떤 게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게임은 제목을 들으시면 청취자분들이 아마 난 들어봤어 라고 하실 만한 게임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심시티라는 게임이에요. 혹시 진행자께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게임을 잘 안 여긴 해요. 완전히 모르시는군요. 야, 아마 청취자분께서는 뭔지는 알아. 들어봤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네. 이 게임의 제목인 심시티라는 건 이제 시뮬레이션의 심과 도시를 가리키는 시티를 합친 도시를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이에요. 유명한 게임인 거죠? 그럼요. 1989년에 첫 편이 나왔는데 네. 이제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한 5편의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는 심시티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도시가 좀 빽빽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야, 심시티를 해놨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제 일반 명사가 될 만큼 유명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1989년에 처음 출시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꽤 오래된 게임이네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1989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면 요즘 분들은 못 하십니다. 그래픽이 너무 눈에 안 들어오겠죠. 네. 89년에 1편이 나오고 이제 2000년도에 2편, 3편 쭉 나오면서 시리즈가 최종 2013년에 5편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픽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게임이 다루는 도시를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해졌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의 시리즈가 이어지는 것처럼 왜 영화로 치면은 그런 거죠. 마블 슈퍼 히어로 시리즈가 아이언맨 1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방대한 세계관을 다루는 것처럼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편집장님도 해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떤 게임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이 시간도 잡아먹기 아주 유명한 게임이기도 한데 네.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제 도시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빈 벌판을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 벌판에서 도구가 있어요. 저한테 약간 네. 그 팔레트처럼. 근데 도로 그리는 도구, 그다음에 지역 설정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을 네모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도로를 대주고 전기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네.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주민이 그냥 집만 있어서 못 살지 않습니까? 네. 나가서 쇼핑할 상업지구를 만들고 네. 또 나가서 일할 직장지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민들이 출퇴근을 하기 시작해요. 도로로. 근데 차가 많아지면 도로가 막히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중교통을 또 지어줘야 됩니다. 버스 정류장 짓고 지하철 짓고 이러다 보면 또 상하수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늘어나면 이제 쓰레기도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쓰레기차도 또 출동을 시켜야 되고 경찰서 짓고 소방서 짓고 학교 짓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도시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빌라, 연립주택만 있던 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즘 말로 하는 초호화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황무지부터 마치 뉴욕 메트로폴리탄을 본 듯한 대도시까지를 플레이어가 다 겪어볼 수 있는 과정을 게임 안에서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도시를 짓는 게 전부예요? 네. 앞서 오랜 기간 사랑받은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재미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거를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야, 그거 도시 짓는 거면 그냥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 건설회사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실 텐데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면 안 해보신 분들은 주로 어떤 재미를 생각하시냐면 뭔가 쏘고 부수고 피한다. 네. 이게 다 오락실 세대의 문제죠. 이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이 게임은 그냥 도시를 짓는데도 재미있습니다. 이 게임이 왜 재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이 만들어진 좀 독특한 배경을 하나 알면 재밌습니다. 네. 이 게임은 원래
게임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게임에 쓰일 배경을 그리는 도구를 만들다 나온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게임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제작자는 처음에 뭘 만들었냐면 옛날 오락실 게임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아래로 계속 스크롤이 되면서 비행기가 막 총알을 쏘고 피하고 네, 이런 네, 거는 네. 아마 게임을 안 했어도 네, 알아요. 예,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거 잘 보면 밑에 배경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상공에서 도시, 뭐 정글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이 막 움직이죠. 네. 이 그림은 누군가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일이 그 긴 그림을 다 그리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 빌딩, 숲 이런 거를 스프라이트라고 해요. 네모나게 하나씩 그려놓고 그거를 쫙 붙여서 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건데 네. 이 제작자는 처음에 그 배경 그리는 도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일종의 도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 만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게임이 된 거라는 거죠. 웃기는 게 제작자가 이걸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도시를 배경으로. 이 게임이 번겔링만 상륙작전이라고 헬리콥터가 하나 나와서 도시에 막 침략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네. 밑에는 이렇게 옥상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그림들을 그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도시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재밌더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내 맘대로 도시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일이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걸 배치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왠지 도시를 직접 만드는 재미가 있는데? 네.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걸 도구로 두지 말고 여기에 조금 변형을 가해볼까? 조미료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건물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에 실제로 사람을 살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고 뭘 먹고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고 이런 디자인들을 직접 넣어보기 시작했더니 그 지도 안에서 시민들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다 출근을 하느라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서고 또 퇴근할 때는 공장이 텅 비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학교도 굴리고 하는 마치 살아있는 도시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니까 이걸 그냥 게임으로 만들어버리자라고 해서 별도로 출시하게 되는 게 1989년에 심시티 1편인 거죠. 네. 그런데 도시 짓는 일은 네. 사실 말 그대로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게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떤 도시를 운영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시장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네.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많은 민원에 시달리겠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이 부딪히고 또 예산이 늘 부족하고 네.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요. 그리고 시장이 되는 길도 얼마나 험난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또 총선도 앞두고 있지만 이게 내가 시장을 하겠다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어렵죠. 근데 가상의 공간에다가 빈터를 하나 주고 네가 시장을 해봐라 라고 하면 사람이 첫 번째로 느끼는 건 일종의 권력감이죠. 네. 여기에는 반대 세력이 없습니다. 내가 시장이면 내가 도시를 동그랗게 지을 거야 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반대를 못해요. 네. 전 네모난 게 좋은 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권력감 같은 재미가 첫 번째로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네. 이 일을 현실로 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공원 하나를 지어도 막 몇십억을 쓰게 되는데 게임은 그냥 내가 한 2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면 내가 원하는 공원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것이 가상세계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 건설 같은 일들도 재밌게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또 예시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현실에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 게임으로 들어오면 재밌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불 끄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 끄고 인명 구조하는 말 그대로 소방관을 네. 다룬 게임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소방관 일을 하려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두렵죠. 일은 아니죠. 네. 뜨거운 불 앞에 가고 또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근데 내가 그냥 앉아서 소방 통제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불이 나면 소방차를 출동시키고.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재밌는 일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 정도 불이면 소방차 2대를 보내고 구급차 하나를 보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해볼 수 있다라는 게 도시를 짓는 것을 게임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쏘고 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재미도 있을 수 있구나를 처음 만들어낸 어떤 시초격인 게임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심시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뭘까요? 뭐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심시티가 어떤 사회적
관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은 아니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배경 그림을 그리다가 이거 재밌네 하고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네. 근데 이 게임은 뭐랄까요? 하나의 관점을 갖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빌딩이 가득한 마천루의 도시로 간다라는 건 네. 이미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일종의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황무지 드문드문 마을이 있는 작은 마을이 아니라 거대한 마천루를 우리는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도시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우리는 이미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애초에 전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는 마천루를 만들어야 해.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냥 소규모 작은 마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도시건설 게임에서 비치는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게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루는데 바로 땅값 문제입니다. 오, 땅값 문제요? 네. 이 게임을 시작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황무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도로를 깔고 전기를 놓고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초기 자금 일정 부분은 소모가 되겠죠. 당연히 도로 깔고 전선 깔면. 네. 그럼 그다음 돈은 어떻게 나오느냐. 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거지구의 세금이 있고 상업지구의 세금이 있고 산업세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지구들이 점점 커져가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수록 세금이 더 많이 거치고 네. 그러면 더 좋은 도시 인프라를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이 도시의 땅값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도시는 계속 성장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적 성장이죠.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그래서 플레이어는 이 황무지를 결국은 개간을 해서 가장 땅값이 높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욕망을 계속 투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결국에는 땅값을 올리는데 막 열중하게 된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큰 목표는 있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계속 시민들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부자 시민들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플레이어가 점점 체득하게 되는 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도시라는 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결국 이 심시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드러난 도시가 이 도시의 100%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심시티는 도시의 한 면, 다시 말해 땅값 상승을 통해서 발전하는 도시라는 하나의 주제로 우리의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도시의 다른 부분들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갈등 문제로 요즘은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도심지의 특정 지구의 땅값이 크게 올랐을 때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올라간 땅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어떤 트러블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뉴스를 자주 보고 오늘날 대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는데 자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땅값 상승을 통해서 발전하는 이 게임 안에 어떤 경우에도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는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한 점이죠. 왜냐하면 재미를 위해 만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 동네 땅값이 올랐는데 그럼 여기 원래 있던 판잣집 주민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누가 물어보면 이 게임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 위주로 도시를 바라봤을 때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 문제는 빠지게 된다는 게 이 게임에서 은근히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네. 도시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죠. 경제적 관점이 있고 생태적 관점이 있고 또 윤리적 관점이 있을 건데 경제적 관점 하나로 도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다른 관점들을 놓치게 된다는 게 심시티란 게임이 만드는 재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역시 또 결국 부동산 이슈로 연결된다는 점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환경 요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게임들은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죠. 다양한 이슈들을 최대한 게임 안에서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1편, 2편을 지나서 최근 편을 해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가 오염이 되면 동네 주민들이 다 병에 걸립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환경
인권 같은 이슈들이 결과적으로 땅값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깨끗한 동네는 부촌이 되고 네. 물이 더러우면 슬럼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어떤 부동산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 게임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환경 문제, 특히 도시의 어떤 매연 문제 같은 걸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에만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게임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그럼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을 만들 때부터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만드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정말 나는 이 사회적 문제를 게임으로 한번 다뤄보겠어 하고 들어가는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뭐 영화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자기 사회적 메시지를 내고 싶어하는 제작자가 만든 영화가 있는 것처럼 게임도 그런 게임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임이 더 많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게임은 좀 재밌게 즐기자라는 오락 매체로서의 기능이 강하니까요. 근데 심시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다 보니 그냥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여기다가 무슨 사회적 메시지를 넣을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매체는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를 담게 그려냅니다. 그러다 보면 무의식 중에 우리 세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심시티도 그냥 만들고 싶었던 건 잘 돌아가는 도시였어요. 네. 그걸 내가 내 손으로 만지면 얼마나 재밌을까를 해봤는데 정작 만들고 났더니 우리 도시가 굉장히 땅값 상승으로만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게임 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옥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